그들은 그가 약하다고 그를 무너뜨렸지만 그는 탑으로 걸어가 신이 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신탑이라는 탑이 있다. 이 탑은 자존심, 부, 권력 또는 신이 되는 것과 같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패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탑으로 걸어가야 하고 도전을 맞이하며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 탑이 정점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탑 아래 어둡고 외로운 구덩이에는 25번째 폭탄이라고 알려진 남자가 살고 있다. 폭탄은 그가 그 탑에 어떻게 갇혔는지 모른다. 사실 그는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이 없다. 밤은 타워 안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타워 안에서 찾은 돌을 사용하여 위로 올라가려 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구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그는 빛을 보기를 바랐다. 밤은 꾸준히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했다. 그는 타워 위에 구멍을 뚫었고 빛이 끌어당겼다. 그 구멍을 통해 밤은 레이첼이라는 여성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녀는 밤의 노력을 들었고 그를 돕기 위해 돌로 지붕을 잘라냈다. 라헬은 탑 안을 걷고 그녀와 밤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라헬은 밤이 탑 안에서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이 잊어버린 많은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주었고 탑 위에 빛나는 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헬은 그 별들을 보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탑을 오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탑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라헬밖에 모르는 밤은 그녀가 영원히 곁에 있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헬은 별을 보기 위한 꿈을 쫓아 탑이 입구로 뛰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은 그녀를 막으려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라헬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탑으로 올라가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라헬은 빛으로 가득 차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탑의 문이 열리고 크고 강한 손이 밤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라헬에 대한 애착 덕분에 밤도 탑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밤은 거대한 복도에서 눈을 뜨고 탑의 관리자 헤돈을 만납니다. 헤돈은 밤이 도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밤은 헤돈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며 아마도 라헬이 말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밤은 서둘러 라헬이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헤돈은 그를 막으며 그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이 탑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돈은 질문을 제시했다. 밤은 탑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치르고 그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의향이 있는가? 밤은 레이첼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헤돈은 방을 바꾸고 밤 뒤에 있는 감옥을 보여주었다. 헤돈은 규칙을 설명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밤은 거대한 감옥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큰 공을 풀어야 하며 감옥 안의 안개 공격을 피해야 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그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탐색을 계속하기 위해 탑이 다음 층으로 이동할 것이다. 헤돈은 봄에게 시험이 매우 어렵고 지금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탑은 위험하고 봄과 같은 약한 사람은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은 헤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의 들어가려 할 때 한 여자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그를 막았습니다. 유리라는 여자와 에반이라는 남자가 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반은 그들의 말을 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특별한 볼인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봄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는 그가 혼자서 탑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밤은 친구 레이첼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탑에 도착했다. 헤돈이 그곳에 와서 유리가 자하드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에반도 소개했다. 헤돈은 유리에게 만약 탑의 대장 자하드가 그가 밤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그의 시험이 새내기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어 20층 사람들도 그것을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헤돈은 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 유리는 그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에반도 같은 생각을 했다. 헤돈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유리에게 만약 밤을 정말 돕고 싶다면 블랙마치라는 특별한 검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검은 탑에 있는 전설적인 검 세트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에반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검은 자하드의 공주만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유리는 동의하고 밤에게 블랙마치를 넘겨주었어요. 그는 밤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밤은 그 검을 받아 큰 검이 그를 공격하는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밤은 그 검을 사용해 맞서 싸우려 했지만 검이 그를 삼켜 안에서부터 검을 해치우려고 애썼어요. 그는 그 칼에서 멀어지고 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밤은 검은 굴을 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기적을 바랐다. 하지만 그 칼이 다시 그를 공격했다. 에바는 밤에게 블랙마치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소리쳤다. 유리는 그 칼이 그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밤은 그 칼과 대화를 나누었고 보였다. 그 칼의 목소리가 그와 이야기하며 그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 블랙마치의 힘으로 밤은 그 칼을 물리치고 굴을 풀어내어 다음 층으로 나아갔다. 유리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검을 멈추고 그 검을 자신의 직원과 함께 제거했습니다. 이제 밤은 2층에 도착했고 약 400명과 의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어둡고 끔찍한 층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밤은 놀랐지만 그것을 즐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검은 큐빗에서 라이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그들은 단 200명만 남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덮치려 하자 검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눈이 달린 거대한 생명체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새로운 두 사람 쿤 아그로와 라크 레이즈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렉은 밤을 죽이고 싶어하고 쿤은 블랙마치의 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렉은 밤을 몽골로 여겨서 정말로 싸우고 싶어합니다. 밤은 자신의 상대를 바라보고 렉이 그의 머리에 검을 겨누는 것을 봅니다. 쿤은 렉처럼 말하는 악어가 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밤은 가만히 있을 기회를 엿보며 살짝 움직입니다. 쿤은 렉에게 그가 밤의 개냐고 물어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밤은 렉이 자신을 만지려 하기 때문에 그의 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렉은 울며 발을 구르며 자신의 이름이 렉 레이스레이저라며 쿤이 그렇게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쿤은 렉이 싸우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폭탄의 검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 검은 13개월 시리즈의 검과 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쿤은 렉을 넘어뜨린 후 폭탄과 함께 도망쳤다. 렉이 일어나서 그들을 새라고 부르며 찾으려고 했다. 쿤과 폭탄이 여러 개의 눈을 가진 남자 뒤에 숨었을 때 쿤은 자신을 소개하고 폭탄의 손을 멈추게 하며 그 검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다. 폭탄은 유리가 누군가와 합류하라고 보내졌다고 말했다. 쿤은 이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폭탄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밤은 쿤이 자신에게 손을 대려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했어요. 한편 렉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어요. 이 와중에 녹색 도마뱀 소녀인 아낙과 검은 칼 같은 무기인 그린 에이프릴을 가진 아낙과 두 개의 카타나를 지닌 하츠라는 남자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린 에이프릴은 블랙마치처럼 붉은 표식이 있고 이는 13월 시리즈의 일부예요. 이것 때문에 아낙도 유리처럼 자하드의 공주가 된 거예요. 아낙과 하츠가 싸우는 동안 밤과 쿤은 남은 인원이 268명임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들은 숨어서 기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쿤은 밤에게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레이첼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만 기억합니다. 쿤이 레이첼이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이첼에게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탑에서 뛰어야 했습니다. 쿤은 레이첼이 그의 규칙 같다고 말했습니다. 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하지만 그들은 친구가 되는 것을 멈췄어. 밤은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걸 좋아했어. 아낙과 하츠의 싸움은 둘 다 너무 강해서 결국 전투로 끝났어. 그 후에 그들은 시비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모두 함께 모이기로 했어. 쿤이 밤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 그는 밤에게 탑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 그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했어. 쿤도 유리 같은 자하드 공주가 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갑자기 라크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어. 그리고 다음 단계에 참여할 200명이 선발됐어. 발표에 따르면 발표 이후 공격한 사람은 처벌받을 거라고 했어. 발표는 또한 그들에게 3인팀을 결성할 5분을 줬어. 만약 팀이 없으면 그들도 처벌받을 거야. 그래서 봄과 쿤은 라크와 합류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거절했어. 그는 그들을 자신의 사냥개처럼 쫓고 싶었거든. 쿤은 라크에게 자신이 그를 만지고 다른 적을 찾겠다고 했어. 쿤은 심지어 라크와 싸울 준비까지 하며 카세트에서 칼을 꺼냈어. 하지만 봄은 자신의 검을 쓰지 않고 혼자서 라크와 싸우기로 결심했어. 그는 검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싸우지 말고 자신을 쫓으라고 라크에게 말했어. 이 말에 라크는 잠시 멈췄어. 쿤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렉을 신뢰하려 했어요. 하지만 렉은 칼로 렉을 공격하며 관심 없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쿤은 뛰어올라 렉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봄이 합류해 칼을 집어들고 렉의 공격 중 하나를 막아냈어요. 그들은 3층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렉은 여전히 봄과 싸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봄은 새로운 동료와 싸우기를 거부했어요. 쿤은 렉에게 많은 사람들이 봄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봄이 칼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레로 로우인 연구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그 연구원은 매우 강력하며 이전에 탑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레로 로우는 정규직들이 너무 많아 일부는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수를 사용해 거대한 물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것을 통과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쿤은 밤이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물에 밀려나지 않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저편에 서 있어요. 레로 로는 놀라며 봄에게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레로로는 누가 먼저 경계를 넘을지 봄과 대결을 만들어요. 연구원은 승자의 질문에 답해야 해요. 봄은 라헬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레로로와 봄은 둘 다 안악을 그들의 승자로 선택해요. 그녀가 첫 번째로 경계를 넘고 그녀의 파트너 한스가 그 뒤를 따랐어요. 다른 파트너 시비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레로로는 싸움을 힘든 시간이라고 언급했는데 꽤 멋졌어. 왜냐하면 그는 심사관이었으니까. 레로로는 밤의 질문에 답하기로 동의했어. 하지만 그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모른다고 했어. 밤은 연구원들에 대해 물었고 레로로는 그들이 탑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 탑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밤과 레이첼은 어느 부분에서 온 것도 아니라고 보였어. 그 후 한 연구원이 실망하며 물의 장벽 몇 개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레로로는 신수를 사용해 그 남자를 멈추고 그의 시험을 포기하게 했어. 레로로는 다시 밤에게 돌아갔고 다른 연구원들은 시험을 통과했어. 그들은 빨간 문 시험으로 이동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세 번째 층에서 쿤은 과거를 떠올렸다. 그가 어떻게 사람을 믿으려다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는지, 어머니가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에게 밤이 다가와 바닥이 너무 밝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나 쿤은 바닥이 아니라 오직 하늘뿐이라고 말했다. 밤은 하늘을 본 적이 없었고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밤은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레이첼이 별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는 탑에 오르고 있었다. 쿤은 별이 단지 전설일 뿐이며 하늘은 신수의 권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에 밤은 약간 불안해지며 왜 라헬이 자신을 두고 탑으로 가려 했는지 생각한다. 시험이 시작되자 정규군들은 빨간문 시험을 계속하기 위해 복도로 들어간다. 다음 팀이 들어오고 그들은 비명을 듣는다. 밤, 쿤, 그리고 라크는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서 기다린다. 풍선처럼 생긴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이 그 시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한다. 밤이 그게 무엇인지 묻자 그 남자는 5분 안에 통과한 그룹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는 아마 시간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쿤은 그 남자의 이론에 확신이 없었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려는지 물었어. 그 남자는 쿤의 과거와 쿤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했어. 쿤은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어. 밤이 그를 막으려 했고 라크는 싸울 준비를 하며 일어섰어. 쿤은 대기실에서 싸움을 피하려고 이동했어. 이후 그들은 계속 시험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어. 그들은 큰 창이 있는 방에 들어가자 빨간 문이 나타났어. 유한이라는 남자가 시험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은 통과하기 위해 올바른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문만 선택할 수 있고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유한은 그들에게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쿤은 상황을 분석하며 올바른 문을 생각한다. 락은 혼란스럽게 뛰어다니고 밤은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쿤은 집중하려고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쿤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리며 풍선 남자의 힌트를 잊으려 한다. 그녀는 자신이 자하르의 딸이 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했던 마리아라는 여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남은 시간 4분. 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5분이 되기 직전 렉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했다. 유한은 그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5분이 지나기 전에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한은 쿤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마리아가 그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언급하며 그가 정말 확신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쿤이 렉처럼 본능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며 불신을 모르는 눈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바움에게 말했다. 쿤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유한은 그가 쿤의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 다른 그룹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항상 자고 있는 남자, 폰세칼 로라와 아이가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밤은 쿤에게 마리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시험이 진행 중이고 2층에는 한 무리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라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기고 시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시험 감독관인 크완트는 유한에게 2가지 시험을 통과한 그룹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유한은 돕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로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밤은 렉에게 음료를 사주러 갔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비수가 다가와 음료를 사주었습니다. 시비수는 자신과 팀을 소개하며 팀에는 아낙과 하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밤은 시비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도 소개합니다. 시비수는 밤과의 인연을 느끼며 마지막 친구로 삼고 싶어 합니다. 레로로는 이후 그들에게 추가 시험인 비필수 왕국 게임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팀은 탑에 도달하기 위해 싸우며 한 명은 왕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호하면서 다른 팀을 물리칩니다. 레로로는 새로운 팀, 복장을 갖춘 개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시비스 그룹은 아노기 무기 레드 에이프릴을 사용하여 다른 그룹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적을 물리치고 왕국을 차지해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밤은 멀리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라헬을 발견합니다. 밤은 라헬을 봤다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옷을 입은 그룹의 소녀, 라헬일지도 모르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밤은 만약 그게 라헬이었다면 답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에 집중합니다. 레로로는 시비스 그룹이 이제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그룹이 그들에게 도전할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합니다. 렉은 다음에 가고 싶었지만 쿤은 최고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라고 가르쳤다. 카운트다운이 끝났고 2팀이 더 들어왔다. 랜덤팀과 로라팀이다. 패츠와 시비수는 아녹과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헤어졌다. 패츠는 랜덤팀을 조종하고 시비수는 로라팀과 싸운다. 보통 잠을 자는 로라는 일어나 아녹을 공격하며 무기를 사용해 화나게 만들었다. 아녹은 공격을 막고 녹색 무기를 사용해 로라팀에 맞서며 블랙마치가 이상하게 움직이게 했다. 아녹은 블랙마치의 영향을 알아채고 공격을 중단했으며 로라팀은 게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녹은 그들의 감방을 파괴하고 밤을 마주하여 블랙마치를 요구합니다. 밤은 거절하고 아녹은 힘으로 빼앗으려 하지만 그녀는 로로에게 막혀서 왕국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녹은 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시험에서 이기면 블랙마치를 넘겨주고 밤이 이기면 그녀가 블랙마치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밤은 거절하고 시험은 중단됩니다. 시험은 다른 그룹들이 참여하면서 다시 진행됩니다. 아녹은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서류 가방을 사용해 반격합니다. 그녀는 다른 그룹에게 도전하여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는 그들과 대결할 준비를 합니다. 공격과 기만 후에 아녹은 가짜 공격을 시도하고 실제로는 공중에 앉아있는 밤의 머리를 노렸다. 그 순간 레이첼이 이끄는 팀이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레이첼은 모습을 드러내고 자하드의 공주 도르시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을 따돌릴 준비를 한다. 전투와 시험이 계속되며 쿤은 다른 팀을 교란시키고 실제로 밤의 머리를 노리는 영리한 계획을 선보인다. 그는 서류 가방을 이용해 물건을 꺼내는 능력을 보여준다. 세 팀이 쿤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자 그들은 라크에 의해 저지된다. 잠시 휴식 후 4번째 라운드는 더 많은 팀이 합류하며 시작된다. 2팀이 연합하기로 합의하지만 3번째 팀은 2팀을 공격해 모두를 제압한다. 쿤은 3번째 그룹이 2그룹과 모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전 시험의 비밀 친구이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계획했다고 보여줍니다. 바움 그룹은 친구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그들을 도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쿤은 그들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고 함께 타워를 탐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4그룹이 남아 시작됩니다. 눈이 큰 여성은 다른 그룹들을 빠르게 무찌르고 바움 그룹, 중복 그룹, 그리고 자신만 남깁니다. 그녀는 바움을 쫓지만 렉에 의해 저지됩니다. 그녀는 렉을 떼어낸 후 바움을 공격하고 바움은 중복 그룹의 엔도르시에게 보호받습니다. 전투 중 바움은 레이첼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를 가리고 있는 중복으로 인해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렉은 쿤에게 그가 중복 그룹을 훔쳤는지 물어보지만 쿤은 그들이 다른 시험층에서 왔으며 타워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한다. 쿤과 렉은 중복 그룹의 다른 사람들을 제압한다. 전투 중에 중복 여성은 레이첼을 공격하여 그녀의 옷이 떨어지고 얼굴이 드러난다. 바움은 레이첼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머리에 맞아 아래로 떨어진다. 바움은 레이첼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하지만 부상을 입는다. 그는 신수를 활성화하고 A라는 중복 여성을 멀리한다. 리온, 바움은 이후 블랙마치를 사용해 마지막 총격을 시도하지만 차가운 시간에 의해 그것이 멈추고 여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블랙마치가 바움에게 진정하고 레이첼과의 만남을 즐기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그로 인해 그가 넘어졌다. 그 후 유리는 시험층에서 바움에게 도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에바는 유리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은 커든이라는 큰 사람에게 저지당했고 그는 안전한 장소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는 그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동의했고 커든은 그의 플레이어인 바움이 중요한지 궁금해했다. 유리는 커든이 바움을 보면 그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남자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시험층에서 바움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쿤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네로 로흐가 유한에게 다가가 시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 했다. 쿠르덴의 경기는 신수 바움에 의해 파괴되며 혼란으로 끝났다. 네로 로흐는 유한에게 왜 자신의 경기를 설정했는지 물었다. 유한은 이것이 퀀투의 실수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에반켈이 다른 집단에 주목하지 않도록 복장 집단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네로 로흐는 복장 집단이 쿠르덴을 제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집단의 여성 중 한 명이 헤드온의 규칙을 어기는 검사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한은 네로 로흐에게 그들이 탑에서 위험한 아이디어와 힘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지 물었고 네로 로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유한은 쿠르덴의 경기를 마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네로 로흐는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떠나기 전에 유한에게 재판관과 계약하지 않고 신수를 조종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유한은 그것이 타워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그럴 수 있는 특이한 사람인 유렉 마지노를 언급했다. 네로 로가 거리에 나갔을 때 그는 유한이 질문을 회피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봄이 신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워에 명백한 위험을 가진 신수였다. 그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쿤은 그에게 이야기하며 다음날 다른 시험이 있을 경우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다. 봄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이다. 레이첼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봄이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레이첼은 쿤과 함께 봄이 처음 타워로 올라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때 그를 쫓아왔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쿤에게 봄이 일어났을 때 레이첼을 정말로 보았는지 의심하게 만들도록 속이기를 요청했다. 레이첼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고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고 믿었다. 쿤은 레이첼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봄은 정말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악은 검은 여행을 샤비수에게 주며 여자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했다. 샤비수가 검과 대화하려고 했지만 충분히 잘생기지 않았다며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검은 잘생긴 남자만 좋아했다. 안악은 검을 떠났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엔도르시는 그녀를 만나 전쟁 게임에서 시작한 톤을 계속 이어갔다. 엔도르시는 검이 유리의 것이며 지난 500년 동안 13개월 시리즈에서 검을 받을 마지막 여자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안악에게 검을 지킬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며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다른 방에서 쿤은 봄이 레이첼과 계속 소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봄이 깨어났고 그들은 그가 5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봄은 중요한 일을 놓쳤을까봐 걱정했고 군대를 소탕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을 위해 그들은 왕국 게임 사건 후 모든 승객에게 3일의 휴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휴식 후 모든 승객은 넓은 방에 모여 네 번째 테스트로 이동하기 전에 팀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선택했다. 네로로는 탑이 전투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팀들은 특정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치는 5가지가 있다. 근접 전투를 위한 치유가 포함된다. 원거리 공격에 대한 치유, 전략과 정보에 대한 빛의 치유, 적 분석을 위한 주최자, 신수를 제어하기 위한 웨이브 제어. 쿤은 부상을 입은 치유가 비난받을 것인지 질문한다. 그리고 레로로는 그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 언급한다. 폭탄에 관해 레로로는 그가 웨이브 제어 위치에 맞다고 보여준다. 하지만 그 역할을 맡은 유가는 이틀 후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봄이 스스로를 되찾을 시간이 있었다. 이틀 후 봄은 일어나서 쿤이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다. 쿤은 레이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봄이 구한 여자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믿게 했다. 이것은 그녀를 슬프게 했다. 쿤은 그녀에게 기도를 시도하며 봄이 탑으로 걸어가면 레이첼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봄에게 이전에 입었던 피로 얼룩진 옷을 대신할 새 옷을 주었다. 봄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레이첼의 방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 사건 이후 봄은 탑에서 자신의 삶을 지우고 그들 팀의 웨이브 조종자 자리를 고려 중인 다른 신부들과 수업에 참석했다. 마스터 유가는 신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적절한 신수의 양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라는 잠든 동안 그러한 계약을 맺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가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드로 그들의 기초를 활성화하여 통제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합니다. 밤은 이를 수행하고 자신을 어둠의 영역으로 들여보내는데 그곳에서 커다란 뱀이 그의 독특한 향기를 감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 인해 밤은 완전히 지쳐버리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후 밤은 자신이 무너뜨린 냄새나는 여자, 화련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인 후 떠납니다. 로라와 그녀의 친구 호는 봄에게 다가갔다. 호는 봄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친절하게 제안했고 봄은 이를 수락하며 새로운 관계와 인연을 맺었다. 봄은 다시 쿤에게 돌아갔고 쿤은 그에게 내기 조정실에서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 수업에서는 그들이 멀리 있는 목표에 뱀을 쏘아야 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레이첼도 같은 수업에 있었고 그녀는 재능 있는 조정사로서 렉의 경쟁자가 되었다. 그 후 시비수와 하츠가 봄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임무의 일환으로 봄과 쿤과 친구가 되어야 했다. 봄과 쿤은 동의했고 그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러 카페테리아로 갔다. 엔도르시는 그들이 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들과 합류했다. 시비수는 그들이 시험의 일환으로 최소한 9명의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엔도르시는 남녀 간의 우정을 믿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아나는 시비수 그룹의 일원이 아니게 되었고 엔도르시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레이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밤은 아나의 손에 있는 검은 여행을 알고 아나와 엔도르시가 자하르의 디저트로서 유리의 동생인지 물었다. 엔도르시는 그들이 선택된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자하르가 빼앗은 트로피로서 최고의 다양한 가족에서 선택되었다. 엔도르시는 이후 디저트로서 자격이 있는 이들을 위한 수업에 참석했는데 그 수업에서는 적을 처치하여 포인트를 모으지만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는 더 많은 점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피할 것을 고려했지만 아이가 그를 공격했다. 엔도르시는 약한 아이를 비웃으며 붉은 사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들 모두가 진짜 자하르의 공주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베어러 클래스에서 쿤의 임무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는 내기 다음 시험의 자격을 갖추었고 레이첼과 밤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찾은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쿤은 또한 아이가 지금 타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정보를 발견했지만 그가 제시한 데이터에서는 아이가 죽었다고 나와 있었다. 아이와 엔도르시 사이의 전투는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들의 탐색 중에 추종자들을 심연에 내던졌다. 아이와 엔도르시가 마침내 연결되었지만 엔도르시는 강력한 공격으로 그를 저지했다. 엔도르시는 안악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고 안악은 자신이 진짜 아자드의 딸이라고 밝힙니다. 진짜 자하드의 딸. 엔도르시는 전쟁 게임 중에 이를 깨닫고 안악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엔도르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안악을 추적하는 것을 멈춥니다. 안악은 자신의 과거와 다른 자하드의 손에 의해 죽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자하드의 모든 딸들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엔도르시부터 시작해서 자하드가 타워를 무너뜨린 첫 번째 인물로서 왕국을 세운 왕이라는 설명이 주어집니다. 자하드의 선의를 받는 여성들은 자동으로 그의 딸이 됩니다. 이 공주들은 그의 공주가 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모든 탑에서 왔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힘의 대가는 남자와 관계를 맺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하르가 부여한 힘의 확산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아무도 신을 수 없는 운동화와 같다. 오직 인정받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몇몇 공주들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 다른 공주들에게 피해야 했던 안네케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안네케는 다른 공주들에게서 어머니를 복수하고 싶어 한다. 이 설명이 끝난 후 안네케와 은도르시 사이의 전투가 계속된다. 은도르시는 안네케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안네케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전파할 수 없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언급한다. 안네케는 화가 나서 은도르시에게 다가가 그녀를 무찌르려고 한다. 하지만 엔도르시는 아네케를 붙잡아 끌어내리며 그녀의 시험을 끝냈다. 플랫폼 깊숙한 곳에서 둘은 아직 살아있었고 대화를 시작했다. 엔도르시는 아네케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공주가 된 이후 잘 대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후회는 없었는지 물었다. 아네케는 없다고 대답하며 어머니가 공격당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밤에 반에서는 다음 시험을 위해 신수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호는 자신의 신수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반면 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라로르는 밤에게 신수 제어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도움을 주었다. 쿤이 도착하여 밤과 함께 떠나자 호는 밤에게 분노를 느꼈다. 쿤은 봄에게 안네케와 엔도르시 사이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요. 둘 다 심하게 다쳐서 그들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싸운 것 같다고 합니다. 시비스와 하츠가 도착하고 봄은 쿤에게 시비스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봄은 시비스를 친구로 여기고 있어요. 병원에서 엔도르시는 다리 보호대를 하고 있고 변화가 너무 비싸서 포인트를 남겨뒀다고 말해요. 봄과 하츠가 그를 방문해 음식을 가져왔지만 그가 하츠와 시비스와 친구가 되기로 동의해야만 주겠다고 해요. 조건은 그들이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엔도르시는 받아들이고 봄과 하츠는 비슷한 제안을 안네케에게도 시도해요. 처음에 거절했지만 치킨파이로 설득돼요. 봄, 하츠, 쿤, 그리고 시비스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축하해요. 이후 신수 수업에서 호는 봄의 발전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훈련이 끝난 후 호는 터비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시가 담긴 편지를 받아요. 레로우로는 유한과 만났고 유한은 그에게 다음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이며 퀀트가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로우로는 이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후 레로우로는 모든 관객을 모아 다음 시험인 공동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TAC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렉과 그의 파트너 레이첼은 이전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며 쿤은 자신이 A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봄은 B팀에 있다. 시험에는 2명의 주최자가 있으며 그중 1명은 퀀트이다. 목표는 자신의 팀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거나 퀀트의 휘장을 훔치는 것이다. 승리한 팀은 포인트를 받을 것이지만 퀀트가 그들의 휘장을 빼앗으면 패배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시험이 진행되는 장소 주변 건물로 안내되었고 팀은 이미 나타났다. 쿤이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며 그들의 퀀트를 훔칠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시비스를 진행자로 사용했으며 기다리는 동안 함께 노는 퀀트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 팀은 아들을 진행자로 두었고 그는 퀀트의 휘장을 훔치려고 했지만 퀀트가 그의 침투를 저지하여 그를 다소 화나게 만들었다. 이것이 레로로가 이 시험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다. 퀀트가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는 통제를 잃었다. 레로로의 놀라움과는 달리 퀀트는 반격을 지연시키고 111초의 시작을 주었다가 그들을 추적했다. 레로로는 불신했지만 유한은 쿤이 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팀 B에서 바움은 미셸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도용한 라헬을 찾기 위해 수락되었습니다. 엔도르시는 바움에게 라헬이 이미 남아있다고 알려주고 왜 그녀를 그룹에 선택했는지 묻자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팀 A로 돌아와 그들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다리 쪽으로 달려갑니다. 쿤은 쿠안트가 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계산을 마친 쿠안트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쿤은 팀을 조직하여 안하기 엘리베이터에 타고 다리에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리게 합니다. 다른 팀은 약 5분 동안 쿠안트를 막아야 합니다. 쿠안트가 층을 오르기 시작하자 팀은 매복을 준비합니다. 쿠안트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빛을 사용하여 1분 만에 아래층 주민들을 물리쳤다. 안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의 그룹에 의해 구출되었다. 퀀트는 신속하게 그것을 얻었고 다른 팀은 패배했다. 시비스는 그들을 돕기 위해 로라를 깨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쿤은 로라가 이미 시험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레로로는 상황을 보고 퀀트가 안하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었다. 렉은 레로로에게 쿤을 포기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레로로는 쿤이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서류 가방으로 인시그니아를 복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은 인시그니아가 신수로 수정되어 복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비스와 2명이 다른 사람이 퀀트를 막으려 하지만 쉽게 패배합니다. 쿤은 그들이 퀀트를 놓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퀀트는 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다리에 도착하지만 쿤을 발견합니다. 퀀트가 안하게 대해 묻자 쿤은 그녀가 아래 다리로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쿤은 안하기 다리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퀀트를 당황하게 하기 위해 안학은 쿤이 조종하는 라이트하우스라 불리는 파란색 큐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쿤은 퀀트를 다리에서 떨어뜨리려 당황하게 만듭니다. 퀀트는 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쿤을 붙잡은 채 다리에서 떨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쿤이 떨어지면서 손을 놓아 안학의 검이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퀀트는 혼자 아래로 떨어집니다. 안학은 완주선 근처 다리로 다시 뛰어오릅니다. 밤은 팀 B와 함께 쿤의 승리에 흥분하며 지켜봅니다.
그러나 다른 팀원들은 팀 A가 이기면 팀 B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안악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깜짝 놀랍게도 쿠안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배지를 쉽게 빼앗으며 팀 A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팀 B는 이제 자신들이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며 기뻐한다. 다른 방에서 쿠는 팀 A에게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되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척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움을 약점에서 구해내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시도를 하면서 로라의 도움으로 쿠는 쿠안트를 찾아가 안악을 다시 잡기 위해 다리로 올라가도록 돕는다. 한편 팀 B에서는 누가 리더가 될지에 대해 멤버들이 연기를 하고 엔도르시가 자원하여 리더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팀 B는 팀 A와 유사한 전략을 시도하며 배지를 다리로 옮긴다. 엔도르시, 바움,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츠와 몇몇 검을 다루는 이들은 계단을 사용한다. 세레나와 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세레나는 호에게 동기부여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다음 시험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고 친구로 선택한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과 친구가 범죄자였고 궁수가 와서 그들을 죽였던 이야기를 떠올린다. 헤도는 엔도르시를 구해 탑으로 데려왔다. 엔도르시는 처음엔 그들을 죽이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맺은 관계들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엔도르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한다. 하츠는 쿤트가 다가오는 소리에 긴장한다. 엔도르시는 준비하고 다른 검을 든 자들에게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엔도르시는 다리에서 친구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하며 폭풍과 무관한 두 사람을 비난합니다. 엔도르시는 폭풍과의 아픈 과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엔도르시는 자신이 자하르의 딸로 입양된 전투 여전사 가문 출신임을 설명합니다. 엔도르시는 자신이 힘든 삶을 겪어야 했고 다른 여성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빵만 먹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엔도르시는 모든 입양된 여성들과 싸워서 전투공주가 되기 위해 승리합니다. 엔도르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단 4명이라는 이유로 팀 B의 몇몇 구성원을 제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룹에는 6명이 있습니다. 엔도르시는 다음 시험탑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엔도르시는 밤에게 자신이 레이첼과 함께 걷고 싶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밤은 이 논리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한편 해츠는 쿠안 침략자를 노리고 기회를 잡으려는 두 검을 든 자들과 함께 매복을 준비한다. 쿠안은 지난 게임에서 쿤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호는 세레나를 떠나 혼자 행동하기 시작한다. 엔도르시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이기고 싶어하는 두 검을 든 자들과 계속 싸운다. 밤은 그녀에게 합류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약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녀의 검을 들고 있는 자를 떠나자마자 그중 한 명이 그녀를 공격한다. 밤은 엔도르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후 직접 라헬을 찾기로 결심한다. 라헬은 호가 방해할 때 빛의 집에 있었다. 그는 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미스터리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팀이 이 사건을 보지 못하게 시험 전송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 누로로는 시험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유아는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파트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웠지만 명백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검을 든 자가 컨트를 공격하길 바랐지만 그들은 그의 무기를 훔쳐버렸고 그는 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퀀트는 이 가정을 깨닫고 범죄자에게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호는 레이첼을 붙잡고 폭탄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호는 레이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폭탄에게 퀀트와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레이첼에 대한 사랑으로 조종당하는 폭탄은 걱정 없이 동의합니다. 퀀트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폭탄을 동원하기 위해 신수를 사용합니다. 호는 자신의 우울함 속에서 레이첼을 쏘게 됩니다. 폭탄은 퀀트에게서 배운 동일한 동원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호를 결합합니다. 호가 땅에 쓰러지자 그는 자신의 약점이 어떻게 자신이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하며 증오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레이첼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에서 밤을 겨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호는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세레나는 현장에 도착해 호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고 퀀트는 시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알리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밤은 친구 호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레이첼에 대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르시는 또한 퀀트와의 싸움에 도착하여 결국 컨트롤 룸에서 퀀트의 배지를 빼앗았다고 속이며 퀀트를 속이는 것으로 승리합니다. 요한은 이 시험에서 팀 B가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날 라크는 친구 레이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며 도르시에게 그에 대해 묻습니다. 도르시는 그가 항상 조용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레이첼과 함께 있었다. 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오직 2명의 웨이브 조정자만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과 폭탄의 위치를 언급했다. 그는 라우라가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폭탄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는 라우라를 믿고 그녀가 호가받은 원본 편지를 다른 편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잠시 후 쿤이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그를 문으로 부르는 렉에 위해 멈추게 되었다. 쿤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그를 속이고 있는 미니어처 렉을 발견했다. 렉은 이것이 유한의 잘못이라고 설명하며 유한이 자신의 복도에 진흙을 묻히고 그를 작은 드워프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렉은 드워프가 되었다. 렉은 그의 마법 가방을 사용하여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쿤은 그것이 그런 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렉은 이후 봄을 괴롭히러 가지만 쿤은 그에게 조언하며 봄이 탑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봄의 주된 동기는 레이첼이며 지금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는 그녀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렉은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하다면 봄을 안내하겠다고 말하며 쿤에게 봄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렉은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렉이 떠나려 할 때 봄이 나타나 그들에게 레이첼이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알린다. 그는 탑으로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레이첼의 발이 되기로 한다. 봄은 탑에 도착하거나 별에 도달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단지 레이첼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이를 듣고 쿤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때 자신의 목표를 놓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했다. 밤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쿤은 렉을 거부하며 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쿤은 자신의 지혜롭고 대담한 속임수에 자부심을 느끼며 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밤은 이후 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일종의 결혼식에서 호와 가까운 세레나가 도착했으며 시비수와 호를 친구로 여기는 다른 이들도 함께했다. 칸트와 레로로에 대해서도 합류했으며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건배가 이루어졌다. 그 후 밤은 레이첼과 함께 호가 결혼식에 참석해준 것에 감사했다. 레이첼은 울기 시작하고 별을 보고 싶어서 자신을 떠났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약점과 나약함을 약점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봄에게 자신이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레이첼이 아니면 그가 원한다면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봄은 그녀를 자신의 삶의 빛으로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지금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녀가 처음 만난 사람이며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이첼은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울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세리나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탑을 떠납니다. 시비수는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며 밖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비수가 울며 그가 사용했던 검을 받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마스터 유가는 비밀리에 누군가와 대화하며 그들이 블랙마치와 그린 에이프릴을 곧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한에 의해 멈추고 유한은 그의 진짜 정체가 자하르 왕의 67번째 경호원인 렌임을 발견합니다. 유한은 렌이 탑이 규칙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쿤은 레로 로에를 만나 호에게 전달된 편지에 대해 알립니다. 그는 이 편지가 부대가 형성되기 전에 발송되었으며 발신자가 신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봄과 레이첼이 같은 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편지의 출처가 시험 조직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레로로는 유한을 찾아 신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립니다. 다음 방에서는 클래스, 경쟁자, 검을 가진 자, 조직자 및 자격을 갖춘 경호원이 보낼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라헬은 빛을 전하는 자로 불렸지만 그녀의 병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한 신부가 결과에 대해 불평하자 유한은 그녀를 통증 내성 테스트로 안내했습니다. 다양하고 확고한 쿤은 슬픔을 표명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라헬에게 마지막 시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한은 그녀의 상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은 나서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한은 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봄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유한은 봄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부분은 봄을 돕기로 선택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은 심판 앞에 서서 라헬이 마지막 시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봄과 라헬이 신수의 구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이 물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병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탐색자가 됩니다. 덮개처럼 보이는 돌고래 그물은 신수 덮개를 만들어 하루하루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봄과 라헬은 이 덮개에 잡혀 퀸에 의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탐색자의 임무는 돌고래 그물이 모은 물고기를 청소기 같은 새를 사용하는 병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병이 물고기를 훔치는 것을 허용하면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덮개와 같은 존재들. 하지만 승객들은 그들을 돌고래 그물 앞에 두거나 질병을 방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결국 새처럼 생긴 무서운 괴물이 이 지역을 돌며 그들은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밤과 레이첼은 신수의 가로 속에 있다. 질병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하츠무리는 질병을 위로 쳐다본다. 렉과 창자비 무리는 필요할 때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기다리고 있다. 시비수 무리는 새를 경계하고 쿠는 빛의 집에서 바라보고 있다. 점점 밤에 가까워지는 이리 무리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밤은 이리가 그녀에게 검을 준 공주의 딸이라는 것을 이리에게서 들었다고 라헬에게 말합니다. 하츠는 쿤에게 동료들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시비스는 자신이 새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새가 승객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새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레나의 검으로 새에게 달려가 공격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낙이 새와 싸우러 오고 엔도르시도 전투에 가담합니다. 그들은 아낙이 새를 이기면 엔도르시가 평생 그녀의 일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아낙이 패배하면 아낙은 붉은 사활을 엔도르시에게 넘길 것입니다. 한편 라크는 하츠로부터 고블린의 움직임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 고블린이 예상보다 많다. 쿠는 하츠에게 목적지를 찾는 법을 가르치고 라크의 검을 든 그룹은 기습 공격을 준비한다. 신수의 먼지 속에서 두루마리들이 그들의 길을 가리킨다. 깊이를 볼 수 없는 쿠는 표면에 있는 로라와 함께 있는 네리를 의지한다. 네리는 쿤이 아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신수로 물고기를 조종한다. 엔도르시는 두루마리와 계속 싸우지만 아직 이기지 못했고 그의 차례가 거의 끝나간다. 괴물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간신히 도망친다. 그들의 굴리는 큰 외침을 받고 도망쳤다. 아이들은 그들의 굴을 계속 찾다가 렌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렌을 없애려 했지만 그가 어머니를 언급하고 어머니의 다리를 보여주자 멈췄다. 렌은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된 것을 받아들여 아이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고블린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락이 공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쿤이 그를 막았다. 그는 나리의 능력 덕분에 다른 계획이 있다. 아이는 다리를 되찾기 위해 렌을 공격했지만 렌은 자신을 방어하고 아이를 공격하여 배를 가격했다. 그 후 렌은 그들의 두루마리를 인도르시에게 건네며 속이는 자를 처치하고 안악을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테스트는 타워 규칙에 반하는 안악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도르시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한편 하츠는 침략자들에게서 숨으려 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중 한 명과 함께 발견되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르시는 안악에게 그녀를 끝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레드 에이프릴을 넘기고 블랙마치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렌과 함께 대적하기로 계획합니다. 한편 시비스는 계속해서 공주를 찾다가 외치면서 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크는 지친 상태로 침략자들과 멀어지려 했지만 결국 그들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공주와 함께 돌아와 그들은 렌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인돌씨가 경계를 늦추자 렌은 그녀와 안악을 공격해 안악을 다치게 했다. 유리가 등장하여 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렌이 자신을 소개하자 유리는 땅에 떨어진 그의 검을 보고 직접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렉으로 돌아와 그와 다른 침략자들은 여러 침략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로라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을 사용했다. 이제 침략자들은 나리, 로라, 쿤이 소환한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모두가 쿤에게 감사하며 쿤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갑자기 쿤과 매우 닮은 하출링이 나타났다. 그는 쿤의 친구이며 에반과 커튼과 함께 유리의 여정을 따라갔다. 한편 유아는 레이로이 로우와 퀀톰과 함께 시험을 지켜보며 침입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침입자를 식별하려 할 때 하출링이 신호를 차단했다. 레이로이 로우는 유한을 발견하고 이 상황에서 침착하려고 했다. 하출링은 쿤과 이야기했지만 쿤은 그가 할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출링은 쿤에게 마리아 공주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쿤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에반과 커튼은 유리를 찾기 위해 서둘렀지만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옆에 있어야 해요. 한편 그들은 유한에게 남겨졌고 그는 커피를 마시자고 부르며 몇 가지 질문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에반은 유한에게 그들이 검은 침략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한은 이해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어요. 한편 유리는 렌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를 거의 죽일 뻔했을 때 에반은 뒤에서 그녀와 대화하며 아이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유리는 렌과 커튼을 피해 걸어갔어요.
쿤은 마리아를 보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하츠는 그가 해칠링과 싸우는 것을 도우려 했어요. 하지만 해칠링이 공격을 막고 사라졌어. 해츠는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 한편 쿤은 친구들이 위험할 때 쉬지 않는 편이야. 레는 무력화되었어. 한편 유리는 검은 침략자를 돌려보냈지만 레는 유리에게 그녀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봄이며 봄이 깃털의 목표가 되었다고 알려줘. 봄은 라헬에게 말해 이제 자신은 예전과 다르다고. 왜냐하면 친구가 생겼고 신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깃털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 유리는 참견하고 싶어 했지만 안악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려서 그것이 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그들은 봄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다. 봄은 털과 싸우며 여러 번 다쳤다. 결국 그는 신수로부터 자신의 괴물을 끌어내어 스스로를 해방시켰고 빛을 발산했다. 털을 이긴 후 봄은 레이첼의 손에 떨어졌다. 유리는 봄의 친구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녹색 털을 가져가고 시비수와 함께 봄에게 77층에서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후 그는 에반과 함께 떠났다. 에반은 HWA 라이언을 발견했는데 그는 역시 멘토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 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봄과 레이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네트 돌핀의 여왕에게 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봄은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함께 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신수의 가루에서 그를 끌어내리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봄은 레이첼이 자신을 멀리하고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봄을 배신한 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탑에 오게 된 기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고 봄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처음에 1층의 경비원이 레이첼에게 구세주의 부활을 보여주며 봄이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레이첼은 탑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하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해도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하지만 시험을 통해 그녀가 봄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스스로 그를 멈춰야 한다. 레이첼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자 해도는 그녀가 대적할 수 있도록 강한 경비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그녀를 다시 삶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경비원은 그녀가 도르시와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친구와 같다. 그 친구는 레이첼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그래서 레이첼은 봄을 잡고 그를 쳐보려고 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레이첼의 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커져갔다. 그는 친구들의 환경과 그가 받는 관심에 실망했다. HWA 라이언과 경비원이 레이첼이 봄과 더 가까워지도록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레이첼의 계획은 성공했고 그녀는 다시 봄과 단둘이 있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국 레이첼은 봄을 파괴하고 신수의 가루에서 그를 밀쳐냈다. 이후 레이첼은 다른 이들에게 봄이 볼의 공격을 견디지 못했다고 속였다. 그 후 네로 로우가 사용자들을 모아 봄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알리며 그 물고기가 그를 먹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험은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밤의 친구들은 쿤을 제외하고 별을 보기 위해 라헬을 탑 위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쿤은 라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지만 계획을 따르는 척합니다. 네로 로우는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더 높은 층으로 가서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켄트를 데려갑니다. 그동안 유아는 남은 참가자들을 데리고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이어가게 합니다. 밤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HWA 라이언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는 일어나서 레이첼이 자신을 다치게 하려고 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HWA 라이언은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타워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몇 년이 흘렀고 우리는 그의 등을 보이며 타워 위로 올라가려는 성인이 된 봄을 본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